PD 마인드로 성공 인생을 연출하라. 주철환 지음.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라.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 속의 풍경이 떠오른다. 어느 힘있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모두 축하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었다. 장군감이군. 재상이 될 얼굴이야. 세상을 뒤흔들 상이야. 그런데 찬찬히 아이의 얼굴을 살피던 어떤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아이는 죽겠군. 난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덕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주를 하다니. 당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정신나간 사람을 끌어냈다. 쫓겨나면서 그는 이 아이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아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오죽하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지만 안쓰러운 마음은 버리기 어렵다. 자살하는 사람은 반성한 게 아니라 보복한 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꼭 저렇게 세상에 복수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나는 대충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동물에 가까운 사람, 기계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사에 가까운 사람이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 하고 자기가 먹는 걸 가로막는 사람은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에 가깝다.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어느새 동물이 되고 만 것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걸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계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겐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차가운 감정만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고 있는 부류다. 반면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천사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천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며 산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라는 말이 참 생소했다. 자신의 의지대로 미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아름다운 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여기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다 들어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단순 미래이지만 귀여운 사람이 된다는 건 소망이 담겨 있으므로 미래의지다. 의지 미래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비록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어린 아이의 해맑은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 어떤가 귀엽지 않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타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든지 그 중요한 선택이 바로 당신의 몫이다. 물론 선택도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도전하고 성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단순 미래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가 담긴 의지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큐시트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든지 어떤 연기자, 스태프와 호흡을 맞추든지 그것 또한 당신의 자유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을 연출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 인생이다. 폭포 앞에서 외쳐라. 나이야 가라. 방송사 다닐 때 내가 유난히 좋아했던 형을 최근에 홍대 앞 어느 술집에서 만났다. 입사 이후
어느 자리에서건 가장 존경하는 선배 PD를 꼽으라면 꼭 그의 이름을 댔을 만큼 믿고 따랐었다. 그 형은 몇 해 전 방송사에 사표를 던지고 현재는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장인 셈인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사장의 풍모는 전혀 아니다. 넥타이 대신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다니며 목이 마를 땐 여전히 젊은이의 거리를 유유히 배회한다. 철부지 중년이라고 할까? 아니면 좋게 보아서 우리 시대의 자유인이라고 부를까? 아무튼 방송사에서 부장으로 있을 때도 양복은커녕 양말을 안 신고 다닌 분으로 유명했다. 그 형의 이름은 송창의. TV 자막에서 적어도 한 번은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대명사다. 교양 없는 건 참아도 재미없는 건 못 참는다는 방송 철학을 지닌 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왜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그 형을 거론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형의 나이가 50을 넘었다. 신세대의 반대로 9세대를 흔히 쉰세대라고 한다. 바로 그 형의 나이가 벌써 50을 넘은 것이다. 그날 맥주 마시면서도 형은 이런 말을 했다. 옛날엔 나이 40 넘은 사람을 보면 도대체 왜 사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자신이 40 지나고도 10여 년을 더 넘게 살고 있으니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그 말을 하며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는 형이 무척이나 귀여워 보였다. 나 역시 30 되면 미련 없이 콱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시를 함부로 끼적거리던 사춘기 시절이 있었다. 어느 자리에선가 나와 나이가 엇비슷한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중년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라고. 하기야 살아오면서 우리는 오죽 많은 시험들을 치렀던가. 영어 수학까지 교실에서 본 것뿐 아니라 인생의 시험들이 한두 번이었겠는가. 그 시험 성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써 있다는 것이다. 저는 몇 점입니까? 하고 묻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그 의사분이 나에게 낙제점을 줄까 두려워 차마 묻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로 나이 먹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사는 편이다. 다만 걱정되는 건 내가 만나고 싶은 젊은이들이 나를 낡았다고 따돌리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엄마는 나이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라는 연극이 있다. 제목이 그럴듯하지 않은가. 나이 50에 비로소 바다를 발견했다니. 해마다 여름이면 한 번쯤 바다를 보았어도 단 한 번 바다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자책이 아닐까. 그가 살아온 삶이 사막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흔히 자책하는 말로 왜 사냐 왜 살아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나이 50은 바로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그 명분과 실 속에 관해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송창희 PD가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를 연출할 때 이희재의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인생이 갈리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주인공이 하던 말이 한때 유행했다. 바로 이 말이다. 그래, 결심했어. 나이 50에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심은 세상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까? 유치한 상상이지만 나는 그동안 희생만 하며 살았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즐길 테야 하면서 옷 갈아입고 어두컴컴한 무도장으로 달려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 소중한 행복을 굳건히 지킬 테야 하면서 더 부지런히 자녀의 방을 청소해야 할까? 공자님은 나이 50에 비로소 하늘의 명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나이가 바로 50이라는 거다. 공자님 사시던 때는 50이란 나이가 아마도 인생의 황혼 무렵이었을 것이다. 지금 50은 그때로 치면 기껏해야 30 정도가 아닐까. 논어에 보면 30은 세상에 자신을 조그맣게 세우는 나이에 불과하다.
과묵한 바다에서 바다에게 다가가서 은밀하게 말을 걸고 모래밭에 묻어버린 자신의 꿈을 다시 발굴할 수 있다면 얼굴에 씌어진 성적도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